애플워치의 새로운 기능 중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기능은 바로 저전력 모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등을 가거나 했을 때 애플워치를 충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 모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워치페이스에서 이렇게 위로 쓸어 올린 후에 배터리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저전력 모드를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전력 모드를 설정하게 되면 오레이즈온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높은 심박수, 낮은 심박수 알림 기능이 꺼지게 되고, 배경에서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능, 그리고 혈액 산소를 측정하는 기능이 꺼지게 되고, 운동을 자동으로 시작해주는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필요할 때는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iOS 16 업데이트 영상을 보여드렸고, 오늘 새벽에 많은 분들이 업데이트를 하셨을 것 같고 지금도 업데이트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애플워치 워치OS 9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외부에 나와 있는 이유는 이번에 워치OS 9에서 운동 관련 기능들이 대거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운동 관련 기능들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러닝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보통 하루에 5km 정도 러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워치OS 9에서 운동 기능은 어떤 게 추가되었는지 지금부터 러닝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워치OS 9에서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운동을 할 때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면 운동 관련 정보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하나의 화면에서 다양한 운동 정보를 확인했어야 됐다고 하면, 이제는 디지털 크라운을 돌리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심박수 레벨 등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심박수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저런 레벨은 또 설정해서 본인에게 맞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기존에 비해서도 다양한 정보를 보면서 운동을 할 수 있고요. 특히 달리기를 할 때는 보폭 길이, 지면 접촉 시간, 수직 진폭, 파워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처럼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상세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본인이 설계할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운동 옆에 있는 점점점 부분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제한된 항목에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운동을 선택해서 운동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를 선택하게 되면 본인이 운동을 어떤 운동들 할지, 예를 들어 워밍업은 몇 분 정도 할지, 그리고 실제 원하는 운동을 어느 정도 할지를 설계를 해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다양한 항목 중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이스나 심박수, 케이던스 등 운동을 하면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처럼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페이스를 설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페이스를 설정하게 되면 이 페이스보다 느리거나 페이스보다 빠를 때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워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이 페이스에 맞춰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바로 이번 워치OS 9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운동 관련 기능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직접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km 정도 외부에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5km 러닝을 완료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뛰고 나서 바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숨이 조금 가쁜데요. 제가 지금 페이스를 보면 1km를 4분 48초에 뛰었네요. 평소에 제가 뛰던 것과 거의 유사한 페이스로 뛸 수 있었는데, 그렇게 달리면서 이번 워치OS 9이 마음에 든 점은 페이스 알림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너무 느린 것도, 너무 느린 페이스도 문제지만 너무 빠르게 뛰어서 이 목표를, 어느 정도 뛰겠다 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할 때 이 페이스 알림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에 이렇게 러닝, 파워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같은 코스를 뛸 때는 이전에 뛰었던 기록을 목표로 설정해서 뛸 수 있다는 점도 바로 이번 워치OS 9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영을 할 때 영법을 애플워치가 측정을 해주죠. 그런데 이번 워치OS 9에는 이젠 킥판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킥판을 가지고 수영을 하신 분들도 그 영법에 맞춰서 운동량을 기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워치OS 9은 나이키 페이스를 다양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에르메스 에디션에도 새로운 페이스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페이스 그리고 다른 기능들은 이제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샤워를 끝내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하나의 기능을 더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침판이 보시는 것처럼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번 애플 9월 이벤트에서 애플워치 울트라를 설명할 때 나침판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워치OS 9에서 이렇게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웃도어 트레킹을 하거나 이럴 때 경로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경로 되짚기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경로를 기록해서 경로 되짚기를 할 수 있으세요. 저 하얀색 선이 제가 온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동을 마치고 지금 이제는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번 워치OS 9에서 제공하고 있는 새로운 워치페이스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워치OS 9에서는 나이키 워치페이스를 일반 애플워치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애플워치 나이키 에디션이 별도로 출시가 되었지만 이제는 나이키 스트랩은 출시가 되는데 별도로 나이키 에디션은 출시가 되지 않고 일반 유저분들이 일반 애플워치를 구매를 한 후에 나이키 워치페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 나이키 밴드를 착용하시면 나이키 에디션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이키 워치페이스를 에르메스 에디션을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하실 수 없고요. 에르메스 에디션으로도 이러한 새로운 워치페이스가 추가되었습니다. 나이키 워치페이스는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 디지털, 나이키 바운스, 나이키 아날로그, 나이키 컴팩트, 나이키 하이브리드 워치페이스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워치페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이키 에디션을 구매하고 싶지만 그런데 나이키 에디션이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알루미늄 모델 등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도 이번 워치OS 9으로 업데이트를 하시면 나이키 바운스 워치페이스 등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을 사용하신 분들도 이번에 새로운 워치페이스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에르메스 럭키 호스라는 워치페이스가 추가가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색상을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워치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워치페이스는 컴플리케이션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상단과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죠. 이외에도 워치OS 9에는 새로운 워치페이스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워치페이스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워치페이스는 제가 베타 버전부터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꽤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워치페이스고요. 그리고 음력이라는 워치페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중국역이나 히브리역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음력을 사용할 수 있고 플레이타임이라고 해서 귀여운 형태의 이러한 워치페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천체, 지구의 모양이 반영된 워치페이스도 적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천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천체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변경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인물만 되었는데요. 이제는 반려동물이나 사물 등도 이런 인물 사진 효과를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듈 워치페이스 등에는 이렇게 배경 색상을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예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수면을 측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제는 애플워치로 이런 수면을 좀 더 다양하게 정확하게 트래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렘 수면, 코어 수면 등을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잠을 자면서 측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배터리 충전은 언제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잠을 자기 전에 어느 정도 충전을 한 상태에서 빠르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잠을 자기 전에 어느 정도 충전을 하고 자면서 수면을 측정을 하시면 수면 측정 기능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제 iOS 16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복용약 기능을 소개를 해드렸죠. 워치OS 9에서도 이러한 복용약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이라고 하면 제가 아침 9시에 약을 먹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만약에 오늘 복용을 했으면 투여함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이렇게 기록도 되기 때문에 알림도 받을 수 있으세요. 애플워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매일 먹는 약을 애플워치를 통해서 알림을 받고 오늘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도 기록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독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앱을 보시면 이렇게 독을 누르면 바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앱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앱을 종료하는 등의 작업을 빠르게 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이번 워치OS 9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캘린더에도 새로운 기능이 생겼는데요. 이 점점점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제는 애플워치 캘린더 앱에서 바로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만 착용한 상태에서도 이렇게 바로 음성을 통해서도 캘린더에 이벤트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미리 알림 앱 같은 경우는 날짜나 시간, 장소 등의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애플워치에서 바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 워치OS 9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플워치
워치OS 9에 어떤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 버전들을 설치를 하신 후에 어떤 기능들을 만나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면 좋겠네요. 제가 베타 버전부터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있는 이번 워치OS 9 버전은 특히 운동을 할 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 버전은 이러한 나이키 워치페이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꽤 매력적인 그런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업데이트를 해서 직접 이러한 기능들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